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 다른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자. 자, 조금 더 넘어가는 이유는 이 정도까지도 스스로 하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납득이 있더라. 자, 그런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막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게. 자, 밑에 보이지? A가 있을 거고 우리가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산 법칙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연산 법칙, 집합에서 연산 법칙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교, 결, 분, 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 자, 교환 법칙이고 결합 법칙이고 분배 법칙이고 드, 모를 간의 법칙까지 해가지고 저게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데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차이만 좀 알아줄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언제 사용하느냐? 한 연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한 연산, 그러니까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 한 연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법칙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되는 거고, 자, 분배 법칙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얘는 뭐다? 두 개 이상의 연산이야. 둘 이상의 연산을 연결해 줄 때, 둘 이상의 연산이야. 지금 같은 경우에 둘 이상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되겠고, 드모르가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자, 뭐 나중에 자세하게 이런 것들 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자고. 이미 다 정리는 되어 있잖아. 맞지? 지금은 요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노란색 박스만 할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노란색 박스만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사님께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한두 문제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해결할 도구를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가보자고. 교집합이야. 그다음 뒤에 있는 녀석이 뭐냐? B, 합, C에 뭘 사용하는지 알지?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했어요. 자, 이까지 됐죠? 이까지 됐죠? 그러면 이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해서 여집합을 밖에다가 뿌려놨는데 이제 다시 더 연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바꿔줘야 되고 얘가 B, 여, 교, C, 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데 교집합이 나왔으니까 뭘 할 수 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분배 법칙 사용한다는 건 얼토당토하는 거죠. 저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얘기고 얘를 딱 해주시면 어디?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결합 법칙을 먼저 쓴다라면 얘가 뭐가 된다? A 차 B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교의 C의 여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이 뭐가 되더라? 공집합이 되는 건데 A차 B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까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자세하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얘를 막 뭔가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새로운 도구를 배웠다면 계속 연습을 조금 시켜주는 거야.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자, 한 개 더 봅시다. 이게 되잖아. 이게 되면 이건 되는잖아. 봐봐. 옆에다가 적어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룹. 이거 답은 나왔지? 답은 나왔죠? 어떻게 되느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거에 답을 낸다라면 C라는 녀석은 요 녀석이야. 첫 번째 문제였다고 칩시다. 첫 번째 문제였어. C라는 녀석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2, 4와 7, 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2, 4와 7, 9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나머지 원소들은 포함됐다 제외됐다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원소들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으니까 나머지 5개 원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서 2의 5승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고 나머지는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니까 2의 5승.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적어볼게. 두 번째 문제를 적어봅시다. A, 이번에는 합집합 했잖아. 그러면 교집합 C랑 D 교집합 C가 될 거야. 얘는 몇 개가 될까요? 교집합으로 바꿨어요.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으로 바꿨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벤다이그램 그려볼게. 벤다이그램 이렇게 그릴 거고 B도 그릴 거고요. C도 그려봅시다. 그 다음 마찬가지 A도 그릴 거고 B도 그릴 거고 C도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서로 같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A도 C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이겠네. 그 다음 이쪽 부분 봅시다. B도 C가 되는 거라서 이게 되겠네. 알겠지? 자, 이제 볼게. 이게 이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 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복된 걸 제외한 이 부분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 뭐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데 라는 건데 A 교 C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 교 C가 되는데 이 부분이야. A 교 C에서 B를 제외할 때는 그냥 차집합 날려주면 되는 거니까 차 B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면 된다? 공집합이 되면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서 바로 결론이 직관적으로 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다룬다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뭐로 변하더라? 교비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교집합이고 교집합이니까 이거는 교환법칙도 결합법칙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버리는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은 누구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면 얘가 됩니다. A, 교, B여야 자, 눈치 빠른 학생은 얘가 A차 B다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랑? 교집합 C를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데 자,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이 공집합이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둘이가 뭔가 서로소라는 얘기야. 서로소라는 용어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게 겹쳐지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겹쳐지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얘도 겹쳐지는 부분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부분은 따로 설명 안 할게. 어차피 이것까지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소다. 뭘 뜻한다? 여기 있는 2, 4와 두 번째도 해주시면 누가 되느냐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결론은 B 차 A 또는 B 교 A 여라는 녀석이랑 C라는 녀석 또한 공집합이 되더라. 이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의 정답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자, 이번에는 얘가 얼마인지 알죠? 여기 나와 있고 얘도 얼마인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C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2, 4, 7, 9가 다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2, 4, 7, 9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다 제외될 거야. 전부 다 날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날라가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이게 없고요. 나머지 들락날락일 수 있으니까 몇 개가 된다? 따라서 답은 어차피 2의 5승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나요? 이해되세요? 맞지? 나머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요게 또 다른 한 세트.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많이 도움될 거예요.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그치? 자, 이번에 마지막 확인을 드려봅시다. 여기다 적어줄게. 자, 세 번째. 결국 내가 이 집하고 저까지 이런 것들 막 그려놨거든. 저거야. 자, A 교 C라는 녀석이랑 B 합 C라는 녀석이 서로 같대요. 자, 얘는 그러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좌측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어. 자, 좌측에 있는 녀석은 어디야? 이쪽 부분이네. 우측에 있는 부분은 누가 되느냐? B 합 C가 되는 거니까 B 합 C라서 이쪽 부분이네. 그런데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저거는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야. 이쪽은 그냥 자명한 상황이야. 자, 뭐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가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누구를 제외하고? 그렇지. 얘를 제외하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남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누가?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공집합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요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 이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있는 이 부분이 공집합이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 자체가 공집합이 돼야 되잖아. 들어가려면 또 누구도 공집합이 돼야 돼. 여기 있는 요 부분 그냥 단풍잎 모양처럼 생긴 은행나무 단풍잎 모양처럼 요 부분도 되겠지만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이렇다는 얘기야. 첫 번째부터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영역은 어떻게 표시하냐? C차 A로 표시하면 되는데 C차 A가 반드시 공집합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 단풍잎 모양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센스 있게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B차 A가 되거든요. B차 A가 뭐가 되더라? 공집합이 되더라 라는 얘기잖아. 됐어?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미안. B차 A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 부분도 남아있네요. 진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남아있네. 여기서 이거 썼고요. 이거 공집합 썼고요. 이 부분 남아있네. 물론 얘도 되는 건데 문제는 B차 A는 공집합이 될 수 없죠. 공집합이 될 수 없어요. B차 A는 실구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쪽 부분이 공집합이 돼요. Sorry, 얘가 공집합이 돼요. 그냥 뭐 어차피 맨날 그런 그리면 결론이 제대로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B차 C가 되겠죠. B차 C가 공집합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C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A에 포함되어야 된다. 맞죠? 여기는 뭐다? B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C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끝났어요. 이 얘기. 의도가. 결국에는 따라서 C라는 녀석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C라는 녀석이 A에는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는 B를 먹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난 다 설명해 줬어. 그래서 이렇게 뭐를 이용해서 벤 다이그램으로 뭔가 의도를 기호로 되어 있는 것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벤 다이그램 지금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뭐를 가미하면 된다? 연산법칙 가미하면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동한 내시면 되겠지? 이게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해봅시다. 자, 조금 더 정리하고 정리한 문제 좀 풀어볼게. 이해되시죠? 잘했어? 자,
풀고 갑시다. 풀고 가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어디에 쭉 포커스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 뭐를 의도하는지,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들이 뭐를 의도하는지에 관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분집합 이것만 파악이 되면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부분 개수 파악이 되더라도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어렵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살펴볼게요. 단답형입니다. 저 뒤에 봅시다. 저 뒤에 단답형에 (33번) 봅시다. 쭉 따라오는 문제가 단답형 33번.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1, 2, 3, 4 A가 1, 2가 B가 2, 3, 4. 자, X가 있을 텐데 이 X랑 A가 좀 색다른 경우가 나왔죠.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X 교 B가 있어. 근데 얘가 공집합이 되지 않는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X의 개수를 구하여. 단답형 보면 33번 있어. 이거는 변형이잖아, 그렇지? 변형이니까 이거 앞에 보면 객관식 다음에 단답형이 오겠지. 단답형에 33번. 이제 정리면 여기. 자, 가봅시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읽어낸다라면 뭐 겹쳐지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죠. 겹치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저 적어도를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야. 겹쳐지는 원소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마찬가지, 여기는 마찬가지겠지. 좌측 우측 전부 다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일단은 얘랑 관계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A가 있고 B가 있는 상황이고 2는 공통적인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2, 4가 되겠네. 2, 4가 아니잖아. 3, 4잖아. 3, 4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집합이 A랑도 겹쳐지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고 B라는 거와도 겹쳐지는 게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는 파악을 했어. 뭔 얘기인지는 안 알겠어. 근데 이제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A 같은 경우에. 근데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을 좀 했던 학생들이 아니 앞으로 뭐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학생들은 쉽게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자 보자고. 경우를 먼저 나눠야죠. 결국 그냥 이런 류의 문제는 경우의 수로 풀어야 돼. 경우의 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식 이런 거 아니고요. 분류. 내가
구해야 될 상황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나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잘하는 거고 저게 안 되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게 적어도 한 개 이상 있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 2가 x 안에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나눠야 될 거 알겠어. 자 다시 봅시다. 왜 그 생각을 하느냐. 결국에는 A에도 B에도 겹쳐지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A에도 B에도 겹쳐지는 원소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2라는 거는 교집합의 원소니까 2를 딱 먹고 있으면 X가 2를 먹고 있으면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X라는 녀석이 2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얘를 2를 가지고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2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겠지. 자, 얘가 첫 번째 경우예요. 2를 가지고 있대. 그럼 나머지는 뭐다? 자유롭게 2만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라면 나머지 원소들은 그냥 자유롭게 포함됐다 뺐다 포함됐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되는 경우에서는 그래서 3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만 있는 게 아니라 5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니까 2가 몇 번? 4번 곱해지는 오케이? 2의 4선 이까지 해야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어때요? 얘를 잘해야지. 얘를 잘해야지. 원래는 둘 다 잘해야 돼. 자, 그게 아니래. 겹쳐지는 원소에 원소가 없대이면 반드시 이 집합 X는 이게 없는 거야. 좀 이 X랑 이 X랑 헷갈리네. 자, 이게 X라는 집합이야. 집합으로 표시할게. 이 집합이 있을 텐데 2가 들어가지 않고요. 2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1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1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3,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돼요. 3, 4 중에 여기랑 여기 중에서는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돼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포함했다고 칩시다. 3, 4를 하나만 포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가 뭐야? 5잖아. 5는 포함됐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몇 개나 나왔어? 이런 경우라면 두 가지가 되겠지. 근데 3, 4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니까 2 곱하기 3. 이해되세요? 왜? 어떤 경우가 X5, X5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X5, 5, 5까지가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니까 이쪽 밑에가 다 똑같다는 얘기고 숫자되면 이게 그냥 안 적어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얼마나 됩니다? 3. 자,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두시는 거고 여기 있는 문제를 좀 그대로 둡시다. 자, 옆에다가 벤다이어를 내려와봐. 벤다이어를 다시 그리세요. 문제를 내려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제 들어가는 원소를 조금 더 늘려봤어.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원소의 개수가 5개밖에 없으니까 나누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이게 실제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많은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악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겠죠. 자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이렇게 늘어났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또 그대로야. 몇 개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 너무 쉽게는 안 나오겠지. 다 계산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먼저 그렇지. 경우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 X가 집합 X가
첫 번째 경우 여기 있었던 거와 유사하겠지. 여기서는 교집합의 원소가 단독적으로 딱 이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는 교집합의 원소가 2, 3 두 가지가 있으니까 x가 2, 3 중에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경우와 2, 3 중에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뭐를 2와 3을 아예 제외한 거야. 2와 3이 제외된 경우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자, 추면 얘기해. 그러면 적어도 하나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2와 3이 있다라고 친다라면 2와 3을 기준으로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둘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 뭐가 좀 빈부분이 한 게 있잖아.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밑에 있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둘 다 2와 3을 기준으로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밑에 있고 위에는 있으니까 이게 싹 다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와 3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원소들은 자유롭게 들락일 수가 있으니까 토탈 7개의 원소라서 이게 7승이 각 경우당 바뀔 거라서 따라서 이거는 3 곱하기 2의 7승이 되면서 그 다음에 2, 3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도 2, 3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뭘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 1, 7이 있겠죠. 1과 7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4와 5와 6이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돼야 돼? 1, 7 중에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돼. 맞죠? 그럼 두 번째는 4, 5, 6 중에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한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사례 누구 있는데? 얘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이쪽 뒤에 있는 거는 뭐 얘에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간다라고 친다라면 어떤 경우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인데 이미 운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8과 9가 들락일 수 있겠죠. 그래서 8과 9가 들락일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되겠네. 광고는 뭔가요? 이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 거죠? 이 경우가 몇 가지 나오겠어요? 몇 가지?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나온다? 4 곱하기 4 곱하기 8 맞죠? 다시 4 곱하기 8이에요. 빼면 안 되고 여기는 몇 가지 나오냐면 똥 이렇게 나오니까 3가지 3 곱하기 여기는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 이게 두 가지에서 한 가지 빼는 거니까 3 곱하기 7 3 곱하기 7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 그렇게 되죠? 자, 여기 똥곱일 때 이쪽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7가지 나오겠지. 맞죠? 그 다음에 꽃똥일 때 될 수 있는 게 7가지. 똥똥일 때 7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7이 3번 되겠어. 3 곱하기 7.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3 곱하기 7, 21가지 나오는데 각각 경우마다 4가지씩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시면 보자. 대칭 차지 봅시다. 대칭 차지 볼게. 대칭 차지가 A차 B가 있고요. 합 B차 A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명칭까지 달려있는 거 보니까 꽤나 유명한 거라고 보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를 A, 별, B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칭차야. 근데 이 대칭차 같은 경우에는
내 칭찬은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몇 안 되는 연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뭐냐고 왜 저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하는데 얘는 한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자유롭다는 얘기가 뭐냐 이런 거야. 2 더하기 3 더하기 10 뭐 8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앞에서부터 더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17 이렇게 있으면 자 자유롭다는 얘기는 그냥 건너서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 걸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내가 얘기하는 자유롭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2 나누기 3 나누기 18 나누기 17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누고 그게 별도로 안 되잖아. 덧셈에서는 그리고 곱셈에서는 우리가 사칙 연산 중에 덧셈과 곱셈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대칭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유롭게 연산하는 게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자, 지금부터 봅시다.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었을 때 어느 부분이다? 그렇지. 한쪽에만 들어가는 거잖아. 한쪽에 들어가는 녀석. 한쪽에만 들어가는 녀석을 집합하겠다. 한쪽에만 소속되어 있는 한쪽에만 속하는 원소를 합집합하겠다는 얘기야. 합집합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A, O, A 뭐가 되겠어요? A, O, A A, 별 A A, 별 A 당연히 연습하게 되겠지. 오케이? 연습 A, 별 A면은 뭐가 되죠? 한쪽에만 소속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합집합하고 난 다음에 뭐를 차집합하더라도 교집합을 차집합하더라도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되겠다. 오케이? 자, 전체 집합과 A를 이제 대칭찬하게 되면 누가 되다? 대칭찬하면 누가 되겠는데? 당연히 A의 여집합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자, 뭐 요 정도까지 했고 이거 한번 보자. 뭘 좀 볼까? A역, OB역. 얘는 누가 그랬지? A역, OB역. 얘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직관력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는데 얘는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냥 연산 자체를 이용해 버리면 훨씬 더 쉽게 얘가 누가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여집합 시킨 것 또한 뭐가 된다? A, O,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각 개별적으로 여집합 시키는 것도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조금 더 넘어가 볼게. A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 O, B, O, C, O, A, O, B 이거 뭐가 되겠어요? 세 개의 연산을 했어. 5개의 대상들을 연산했어. 누가 되겠다? C가 되는 거 알겠어? 얘가 공집합이고 얘가 공집합이니까 얘가 C가 된다. 됐죠? C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자동으로 성립하니까 뻥뻥 뛰어서 갈 수 있는데 얘가 지금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라서 그다음에 C가 나올 거고 이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대로 나올 거죠. 공집합이랑 대칭처럼 하게 되면 C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 봅시다. A, O, A. 한 20회 떠치지. 뭐 이걸 할 필요가 있기는 이런 20회만 어떻게 됐어? 공집합 되지. 오케이, 공집합 되면. 아, 20회 의미 없네? 짝수회하면 되겠네. 짝수회하게 되면 그냥 공집합 되겠네. 자, 그러면 홀수회하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얘를 문제화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대칭차야. 거기 뭐 필기하는데 옆에다가 조금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정화 17년입니다. 정화 17년. 또 여섯 번째. 17년 정화. 자, 나머지 대칭 차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냥 기니기 문제들 중에 제일 짜증나죠. 기니기 문제. 안 짜증나는 거예요. 기니기 문제다.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판단하면 돼. A 교 B 교 C가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A, O, B, O, C의 대칭 차지가 O라고 정리해줘. X로 있는데 별이라고. 오케이? 별이야. 자, 이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차 B에 A차 B에다가 얘랑 O에 B를 한 거랑 B차 A에다가 A를 한 거랑 서로 같은지 물어보고 그 다음 D를 봅시다. 자, A여 OB라는 녀석이 뭐가 되면 A, OB가 A이면 B가 전체 집합이다. 이거이면 이거 알아듣겠나? B가 전체 집합이다. 기니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억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기억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자, A, O, B, O, C의 원소가 있을 거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해보시면 돼.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다? 여기가 이 부분이거든. 그러면 얘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 오라고 적었지. 또 오라고 적었어. 이 습관이 무서운 거야. 이 습관이 무서운 거야. 별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기억은 당연히 3이다. 오케이? 기억은 3이다. 이해되겠죠? 니은부터가 이제 문제거든. 니은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자, 얘는 봅시다. 얘 뭘 뜻할까요? 그냥 연산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부터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 그냥 벤다이그램 그리면 되잖아.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벤다이그램 먼저 그린다면 B라는 녀석과 A차 B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을 텐데 한쪽에만 소속되는 원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뭐다? 합집합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좌측에는 연산법칙을 굳이 복잡하게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합집합 B가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오른쪽에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른쪽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B차 A가 있대요. B차 A가 있어요. B차 A는 여기가 돼요. 맞네? 예상이 되시죠? 자, 이쪽. 여기 똑같이 뭐가 되더라? 여기 똑같이. 기니디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결국 끝판 대상은 디귿이잖아. 디귿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잖아. 자, 디귿 한번 처리해 봅시다. 디귿 한번 처리해보고 실제로 얘가 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될까? 그걸 보는 거야. 오케이? 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적어볼게. A 여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이 A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뭐 하는지 알겠지? 우리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강조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벤다의 개념을 이용해서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뤘고, 부분 집합에 대해서도 뭐 좀 다뤘으니까 어차피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이쪽은 그냥 뒤꿈치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대칭 차집합이다. 대칭 차집합 맞죠? A 여집합이다 라는 거랑 A 여집합과 B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 되겠어요? A 여집합. 이쪽 바깥에와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는 거야. 또 두 번 들어가고 이쪽이랑 이쪽이 되겠네. 되셨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봅시다. 맞지? 맞나? 됐고. 됐어요. 이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누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바깥에 있는 테두리 자체가 바깥에 있는 테두리가 공집합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바깥에 있는 테두리가 1번에서는 바깥에 있는 테두리가 있어요. 바깥의 테두리는 얘가 되겠지. 여집합. 이게 공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드모르만의 법칙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시 여사건의 여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면 A 합집합 B는 당연히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두 번째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거든요. 보자고.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싹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 있는 게 이 안에 싹 들어가기 위해서는 A 차 B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까지 해주시죠. 끝났어요. A가 B에 속한다. 그러면 1번과 2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취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1번, 2번에 의해서 1번과 2번을 취합하시면은 A 합 B가 결국 뭐가 된다? A 합 B가 결국 P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B가 돼요. 이게 뭐야? 전체 집합이 된다.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라서 모두 맞더라. 디귿까지도 맞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더 못하게. 열심히. 더 못하게. 자, 잘 들어봐. 이제 이거를 끝내놓고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계속 경험했었던 부분들을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형 문제랑 뭐는 앞에 있는 내가 문제들은 여기서 다 풀고 갈 거예요. 오케이? 웬만한 것들은 다 풀고 갈 거야. 앞에 있는 그냥 기출 문제가 있어요. 전부 기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요거는 다 풀고 갈 거고, 다 풀고 그냥 가시면 돼. 오케이? 숙제는 따로 없고 여기서 다 하고 가시는 거야. 자, 어디 보시느냐? 거기 객관식 있어요. 객관식
객관식은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겠나요? 20번까지 보시면 돼요. 객관식 1번부터 20번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이 있어요. 오늘 안 배운 내용,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 배운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없네. 에서 20번까지 하셔야 되는데 17에서 23번까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문제가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형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플러스 변형 문제 하시면 됩니다. 변형 문제 어떻게 하는데 1번에 대한 변형 문제, 2번에 대한 변형 문제가 여기 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고 가시면 끝.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형 문제 보시면 3번, 4번에 있어요. 1번에 뭐 1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 변형 문제 싹 다 푸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답형 문제도 싹 다 푸시면 돼요. 단답형 문제고 변형 문제 그대로 있으니까 17번에서 21번 찾아가지고 싹 다 푸시면 됩니다. 이거 길어봤자 일주일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5일치 분량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5일치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계속 교재가 새롭게 나갈 테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과 알차게 보낼 거고 학기 시작하면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거라.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